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요즘 파이어족이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지, 얼마의 패시브 인컴이 만들어지면 가능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하는지 월투 부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파이어족은 돈의 크기보다는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고 은퇴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주거비와 생활비겠죠. 그래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기준으로 유형별 파이어족 아이디어를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뜰 파이어족. 1인 솔로의 경우 얼마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면 경제적 자립과 은퇴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1인 가구일 경우 전원 생활보다는 도시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길 원하겠죠. 그래서 거주지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알뜰 파이어족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에 거주할 경우 거주비가 5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하남시나 김포시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월 40만원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월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1인 거주 공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인 가구 생활비는 평균 142만 6천원이었습니다. 물론 소비 습관에 따라 지출 비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가구별 평균 생활비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알뜰 파이어족 생활비를 통계청 조사보다 약간 높여서 월 1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매월 주거비 50만원과 생활비 150만원, 총 200만원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알뜰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낭만 파이어족. 2인 커플의 경우 얼마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면 경제적 자립과 은퇴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봤는데요. 낭만 파이어족은 거주지를 제주도로 설정해 봤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타운하우스에 거주할 경우 15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2인 거주가 가능한 타운하우스 임대를 살펴봤습니다. 월 150만원에 좋은 물건이 이렇게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비싼 타운하우스도 있고 더 저렴한 투룸, 쓰리룸 매물도 다양하게 있었고요. 제주도는 1년간 사용하는 임대료를 연세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통계청 조사 결과 2인 가구의 생활비는 평균 207만 4천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낭만 파이어족의 경우 평균보다 좀 더 높게 250만원을 생활비로 잡았습니다. 그럼 매월 주거비 150만원과 생활비 250만원, 총 400만원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면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낭만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뜰 파이어족이나 낭만 파이어족의 경우 주거 비용 없이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생활비에 해당하는 패시브 인컴만 만들어도 파이어족 은퇴가 가능하게 되고요. 세 번째, 해외 파이어족은 조금 특별한 아이디어로 설정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파이어족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캐나다 주택 유형은 크게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아파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가 편하기도 하고 단독에 비해 저렴하기도 해서 콘도나 아파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밴쿠버나 토론토에서 아파트 투룸 월세 기준으로 얼마의 집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최근 현지 매물을 보면 캐나다 달러로 2,000달러 안팎에서 3,000달러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캐나다 1달러에 890원 정도 하니까 적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면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대도시 두 곳 외에 다른 도시들의 평균 임대료는 좀 더 저렴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300만원 정도면 캐나다 어느 도시에서 거주를 하든 주거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 생활비도 천차만별이겠지만 과소비 없는 해외 파이어족이라고 가정하고 4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매월 주거비 300만원과 생활비 400만원, 총 700만원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면 자녀들을 데리고 조기 유학도 갈 수 있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해외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캐나다 대도시가 아닌 중소형 도시에서 거주한다면 주거비와 생활비가 훨씬 낮아져서 좀 더 적은 패시브 인컴으로도 해외 파이어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형별 파이어족 아이디어를 살펴봤는데요.
월투 부부가 예시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자신만의 파이어족 유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자산별 파이어족이 되는 방법, 그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월투 부부는 가장 빨리 파이어족이 되려면 부동산과 배당주를 함께 투자해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부동산 규제가 심할 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월세를 받으면서 시세 차익까지 거둔다면 그만큼 자산이 빨리 늘어날 수 있어서 파이어족 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액 자금으로 지방 투자도 가능하고 주거용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가능합니다. 어디든 틈새 시장이 있는 것이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면 앞으로 파이어족 스쿨 영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겠고요. 그럼 자산별 파이어족 되는 방법 중 첫 번째, 자산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월급에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모든 금액을 배당 성장주에 투자합니다. 고배당주보다는 배당도 주면서 성장이 지속되는 배당 성장주 기업을 골라야 되고요. 배당금을 받으면 바로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고 돈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매월 월급과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하게 되면 배당 성장주가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해서 첫 번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은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고요. 월세가 나오면 배당 성장주에 또다시 재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월급은 계속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게 되고 배당금과 월세도 배당 성장주에 재투자하게 되는 돈 만드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배당 성장주가 다시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면 수익 실현을 해서 두 번째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이 방법을 반복하게 되면 점점 월세와 배당금이 늘어나고 자산도 커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지루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 만드는 시스템을 세팅하게 되면 소득원이 월급, 배당금, 월세 세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배당금과 월세가 앞서 설명드린 유형별 파이어족에서 필요한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월급을 끊고 은퇴를 해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산을 1억에서 5억 정도 보유한 경력 직장인 예시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초기 투자할 자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보유한 경력 직장인은 월급과 배당금을 처음부터 배당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보다는 더 빨리 파이어족 은퇴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월급, 배당금, 월세를 모두 배당 성장주에 재투자하고 배당 성장주가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면 수익 실현을 해서 부동산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익형 부동산과 배당 성장주로 시세 차익을 거둬서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과 월급, 배당금, 월세 소득으로 꾸준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배당금과 월세 소득이 목표 금액 이상으로 들어오면 월급을 끊고 은퇴를 해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산을 늘리는 게 처음엔 느리고 어렵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속도가 상당히 붙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이 원리를 해 나가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급격히 자산이 늘어나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월투 부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형별 파이어족과 자산별 파이어족 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월투 부부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 수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개발해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파이어족을 실천하고 계시거나 또 다른 파이어족 목표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